안녕하십니까. 행복연금술사 이대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소통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잘 아시겠지만 조직이란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다수의 모임이 바로 조직이죠. 그리고 조직이 대단한 것은 그렇게 서로 다른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임에도 불구하고 조직의 힘으로 그런 개개인으로서는 해낼 수 없는 큰 성과를 이제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른바 조직은 유기체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조직의 또 핵심은 시너지다 이런 이야기도 또 합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생각들을 가진 다수의 모임이다 보니 그런 조직의 일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소통이 일어납니다. 지시라는 형태도 있고 혹은 주장이라는 형태도 있고, 모든 이 조직원들이 출근에서부터 퇴근에 이르는 전 과정이 사실은 소통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소통의 과정이 많은 경우에 이제 실패를 하죠. 그래서 갈등이 있고 서로 참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일이 어려운 게 아니라 사람이 어렵다 이런 이야기들도 이제 조직원들 사이에는 많이 일어나죠. 통합 경영 이론 관점에서 소통을 보면 역시나 조직이 처해진 내외부 상황에 맞는 그런 적절한 소통을 해야 된다. 이제 이것이 통합 경영 이론 관점입니다. 교과서적으로 보면 올바른 소통을 위한 다양한 어떤 그런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조직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교과서적인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면 항상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조직이 좀 안 좋아서 도저히 이 소통이 안 된다 이렇게 또 하소연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사실은 삼류 조직에는 삼류 조직에 맞는 소통이 있고, 인류 조직에는 인류 조직에 맞는 소통이 있습니다. 삼류 조직에 인류 조직의 소통을 이야기를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고, 인류 조직에 삼류 조직에 맞는 소통을 이야기하면 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 맞는 소통을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현명한 경영자인 것이고 지혜로운 경영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통합 경영 이론 관점에서 소통을 바라봐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소통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통이란 흔히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야기를 하고 또 이야기를 듣고 하는, 그래서 토론 이런 과정을 이제 소통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좋은 리더는 말 잘하는 것보다는 경청을 하는 게 중요하다. 조직원의 입장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그런데 실제로 제가 생각할 때 소통은 말하기와 듣기가 아닙니다. 행동하고 지켜보는 게 바로 소통입니다. 오히려 말하고 듣고는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런데 행동하고 지켜보기는 정말 가슴에 와닿는, 그리고 정확한 어떤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됩니다. 제가 한번 사례를 얘기를 하면, 물론 조직 내의 소통은 아니고 고객과의 소통, 이게 조직 외에 있어있던 소통인데, 블룸버그라는 어떤 그런 정보 사업자가 있습니다. 이 정보 사업자가 굉장히 작은 조직이었다가 어마어마하게 큰 이제 글로벌 조직이 되고, 거기 블룸버그의 조직의 사장은 뉴욕 시장까지도 이제 하는 그런 게 있죠. 그런데 블룸버그가 성공한 요인 중에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개가 이제 이런 소통에 대한 건데요. 뭐냐 그러면, 블룸버그의 영업 직원은 영업 직원뿐만 아니라 이제 고객을 만나는 사람은 고객의 불평이나 불만이나 혹은 제안을 듣고 그 자리에서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그런 게 아니라 면전에서는 아무 이야기를 하지 않고 돌아가서 그 원하는 대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불평이나 불만이 있는 거는 그 문제를 해결을 하고, 조언이나 제안이 있으면 그 조언이나 제안에 맞는 그런 솔루션을 제시를 한 다음에 가지고 와서 고객께서 언제 이야기했던 그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반영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 결과물을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로 이 사업이 성공을 했다. 이제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게 바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소통인 것이죠. 대체적으로 고객 만족을 하고 고객과의 소통을 잘한다 그러면 대화를 설명합니다. 잘 설명하고 또 문제가 있으면 잘 다독거려서 이해를 시켜주고 양해를 시켜주고. 근데 그것이 아니라 블룸버그는 돌아와서 문제를 해결해서 갖다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사실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은 쉽지만 행동은 참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수많은 고객의 요구를 다 반영해서 서비스를 해내기 위해서는 그 내부의 그 시스템이나 이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너무너무 어렵겠죠. 근데 그 어려운 것을 해내는 거죠. 그리고 해낸 그 결과를 제시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고객 입장에서는 뭐 감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소통이 되어지면 이제는 블룸버그는 뭐든지 믿을 수 있는,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조직 내부의 소통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로 설명하고 말로 이해를 시키고 말로 납득시키기는 참 쉽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조직원의 어떤 문제들을, 어떤 제안들을 받아들여서 그거를 반영을 해서 해결을 하는, 그거는 너무너무 어렵죠. 그리고 직원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게 반영된 그 결과물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완벽하게 소통이 성공하는 그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런 거는 이제 제가 뭐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요구사항을 반영한 그런 하나의 예시로 불과한 것이고, 실로 반영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런 것들이 다 느껴지는 거죠. 다 보여지는 것이죠. 직원이, 그 사장이 출근하면서 사장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사무실로 들어가는 거와 직원이 타는 엘리베이터에 타서 그 한 30초, 20초밖에 안 되지만 그 과정에서 눈을 마주치면서 이야기를 하고 아침 인사를 하는 그와, 혹은 아침마다 사무실을 돌아가면서 얘기를 듣고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서로 해결 방안을 찾고 하는 그런 과정, 그런 것들을 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차이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로 하는 것보다는 행동하고 지켜보는 것이 소통의 가장 더 중요한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 그 소통의 어떤 목적, 결과는 뭐냐? 목표는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목표가 달성이 되지 못한다면 그거는 불합의가 될 것입니다. 불합의가 되었다는 이야기는 이제 소통에 실패를 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된 소통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합의는 되지 못하지만 성공된 소통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있나 그러면 공감이죠. 개개인의 이야기들은 너무너무 다양해서 조직으로 그거를 하나의 목소리로 낼 수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합의된 그 내용과 다른 얘기를 한 조직원들은 결국은 합의되지 못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공감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합의의 과정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개인의 생각과 조직원의 생각은 다를 수가 있거든요. 조직원의 생각으로 조직원의 역할을 해내는 것이 바로 경영이기 때문에 그런 공감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기간에는 합의에 실패했다 하더라도 공감까지 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 공감이 축적이 되면 나중에는 합의가 되는데, 그 합의는 조직원의 마인드가 바뀌어서 개인의 이해가 아니라 조직의 입장에서 자기 역할을 바라볼 때 그 합의가 가능해진다. 이제 이런 것들입니다.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랬을 때 결과적으로 많은 조직에서 소통에 실패를 하는, 소위 말하면 합의에 실패를 하는 그런 것들이 생기는데, 소통에 실패하는 원인,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하나는 진정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진정성의 문제가 뭐냐면 오해를 하는 것이죠. 직원은 사장의 생각과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직원 입장에서는 진정성을 갖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진정성을 이해를 하지 못한다면 소통에 큰 실패가 있죠.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장의 생각에 맞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속내는 다릅니다.
진정성 있게 솔직하게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오해가 생기고 결과적으로 소통은 실패를 하게 됩니다. 믿고 어떤 신뢰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깨어지는 것이죠. 물론 대부분의 경우는 리더나 사장이 잘못하는 경우가 많죠. 오해를 유발하는 게 많죠. 말하자면 자기 생각과 진정성, 그러니까 솔직하지 않은 이야기를 어쩔 수 없이 사상이다 보니 자기 생각과 다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상 또한 문제는 당연히 있겠죠. 어떤 결정을 했는데 어떤 잘못된 결과가 벌어져서 이걸 주워 담아야 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거를 주워 담기가 참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흔쾌히 내가 잘못했다라고, 내가 잘못 판단했다라고 하기가 참 어렵죠. 그런데 직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잘못 판단했다는 걸. 그러면 사장은 애둘러서 변명을 하죠. 이런 때문에 했는데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으니 이제 다른 길로 가자, 이렇게. 그러면 직원 입장에서는 제가 정직하지 못하다, 이제 이렇게 다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이제 진정성의 문제가 생기죠. 이제 오해의 문제가 이제 소통을 실패하는, 그래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혹은 거짓 합의에 이르는 그런 것들이 이제 소통의 실패의 원인으로서 오해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문제는 입장 차이입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통합 경영 이론 관점으로 접근을 했을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요. 앞서 이야기한 대로 조직이란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많은 사람들의 모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입장들이 서로 다르다는 거죠. 똑같이 아침에 출근해서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도 그 일을 하는 입장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재밌어서 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고통스럽지만 돈을 벌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다른 걸 하고 싶은데 시키는 거 어쩔 수 없이 하는 수도 있고, 등등. 또 어떤 경우에는 이거는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이 그냥 규정에 따라서 하는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가상 적게 일하고 많이 항용하기 위해서 눈치껏 일하는 사람도 있고, 각인 각색의 색깔들이 다 많죠. 백인 백색이죠. 그랬을 때 그 백인 백색들의 생각들을 앞서 제가 잠깐 이야기한 조직의 역할로 전환시켜서 어떤 그 합의가 가능한, 그러니까 소통이 가능한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것, 그게 이제 리더의 역할이고 소통을 해 나가는 방법이죠. 그리고 그것들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더욱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두 가지 원인을 제가 사례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하나, 이제 그 오해의 경우에 이제 진정성의 문제라고 제가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가 뭐냐 그러면, 직원들이 이 회사에 조사를 했는데 회사에 비전 없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말하자면 비전 있는 회사라고 생각한다라는 항목에서 굉장히 낮은 점수가 됐죠. 전체적인 다른 항목에 비해서 가장 낮은 항목 중에 하나가 비전이 없다, 이게 이제 있었습니다. 이제 그 사실은 비전이 없다는 이야기는 사장의 어떤 책임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사장이 전 직원을 모아놓고 이 회사에 발표를 하는 그 여러 가지 문제점들 중에서 한 개인 이제 그 비전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 사장의 말씀이, 아니, 우리는 중장기 마스터 플랜도 있고 단기 사업 계획도 있고 지금 현재 우리가 해 나가는 것도 많고 그 다음에 앞으로 할 일들도 많고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걸 보면 앞으로 어떻게 또 발전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볼 때는 너무너무 비전이 많은데 왜 비전이 없다고 그러냐, 그게 안 보이느냐, 내 눈에는 보이는데 왜 안 보이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직원들은 다 실망을 하죠. 왜냐? 진정성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액면 그대로 그분이 정말 비전이 자기는 느껴지는데 직원들이 그걸 느끼지 못하니까 참 답답하다라는 그 액면이 아니거든요. 본인도 비전이 없다는 걸 알거나 혹은 비전이 없다는 걸 모르거나 아니면 직원이 이야기하는 게 뭔지를 알거나 등등 이미 알고는 있는데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못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러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비전이 많은 회사야, 정말 좋은 회사야 라고 이제 막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럼 직원들은 액면 그대로를 듣는 게 아니라 그 이면에 진정성 없는 리더라는 그런 평가를 하고 실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빚은 없다는 이야기를 불평불만을 할 때는 오히려 회사에 애정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서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불만이 있을 때가 차라리 좋은 기회입니다. 왜냐면 원인을 찾고 구조적인 문제를 찾아서 그걸 해결하면 정말 동인이 막 생기면서 막 이렇게 다이나믹한 조직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진정성 없는 이야기를 몇 번 해가지고 막 이렇게 남탓 비슷하게 해버리면 그다음부터 직원들은 이제 빚은 없다는 이야기도 안 합니다. 왜냐면 어차피 해봐야 못 알아듣고 혹은 뭐 그냥 가식적인 이야기만 하니까 안 하는 거죠. 참 답답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저 좋은 기회를 왜 못 할까? 많은 조직에서 아마 지금 현재도 그 많은 조직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입장 차이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이제 그 본부장한테 직원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다, 불만이 많다, 지금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들으시라. 그랬더니 알았어 라고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듣는 자리를 마련해서 서너 명씩 파트별로 해서 이렇게 한 2주간에 거쳐서 매일 점심시간 때 이제 이렇게 불러가지고 이제 도시락을 먹으면서 이렇게 막 한 10차례 정도 막 했죠. 그러고는 이제 나를 불러서 내가 설명했는데 뭐 다 공감하고 내 이야기를 다 이해했어. 그래서 다들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면서 다 끝났어. 이제 됐지? 라고 뭐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돌아가서 직원들한테 좀 어때? 뭐 이야기 좀 됐어. 그러니까 도저히 뭐 백창호입니다. 근데 왜 너 이해한다고 고개 끄덕거렸어?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한 번, 두 번 이야기했는데 계속 자기 이야기하는데 그럼 고개를 끄덕거릴 수밖에 없지 못합니까?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완전히 소통을 실패한 것이. 그렇게 해버리면 앞서 이야기한 그 빚은 있다는 그 사장의 이야기처럼 안 보는 거죠. 그냥 뭐 저 사람하고 이야기해봐야 뭐 큰 뭐 없다, 그냥 시키는 대로 일하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은 직원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의견이나 아이디어 같은 것들을 막 개진하고 싶어서 막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그분이 사업의 어떤 전문가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직원들은 다 전문가지 않습니까? 근데 하는 거 보면 그냥 뭔가 이렇게 이 디테일이 막 부족한 거죠. 그러면 그 디테일을 들어주면 됩니다. 그 뭐 직원 입장이 본부장한테 뭐 회사의 뭐 경영 방침이 어떻고 경영 철학이 어떻고 뭐 그런 이야기 하겠습니까? 자기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더 좋은데요, 저렇게 하면 더 좋은데요. 그럼 결국 그런 이야기를 다 받아가지고 그걸 다 모아가지고 어떻게 반영해서 뭐 이렇게 좀 풀어나갈까 이렇게 하면 완벽하게 성공할 텐데 그게 아니야. 지금 우리는 내가 해 나가는 이런 방향인데 그거는 조금 그 우선순위에 좀 밀리고 뭐 다음에 우리 고려하자. 응?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이제 입장 차이인 거죠. 직원은 직원대로 자기가 맡은 그 일이나 자기 어떤 업무에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개선이나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본부장대로 큰 그림을 그려서 목표를 정해놓고 끌고 가는 그걸 막 설득하는 거죠. 그게 사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다른 이야기지만 사실은 크게 보면 한 꾸러미 속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왜냐면 쭉 끌고 가는 것들이 직원들의 그 이야기들이 다 반영되면 얼마만큼 시너지가 정보 효과가 나겠습니다. 그거를 끄집어내면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 두 가지 사례는 아마 지금도 여전히 많은 조직에서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소통이 이제 실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리더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리더가 소통에 관련해서 리더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앞서 이야기한 대로 오해를 없애기. 그게 오해를 없애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오해를 먼저 오해를 없애려고 그러면 뭘 해야 되죠?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야기보다는 행동이 훨씬 더 중요하죠. 있는 그대로. 자기가 실수했으면 실수한 그대로 충분히 공감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직원들은 뭐 문제가 되지 않죠.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그 위에 분들은 나름의 어떤 그런 뭐 자존심 혹은 뭐 명예 이런 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뭐 그럴듯한 이야기를 하기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럴듯하게 자기가 뭐 이렇게 막 이 결함 없는 그런 단점 없는 사람인 것처럼. 제가 볼 때는 직원보다 훨씬 단점이 많거든요. 왜 그럴 수밖에 없냐 그러면 직원은 자기가 맡은 그 업무별로
담당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패를 하거나 어떤 잘못을 할 가능성이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올라오면 올라갈수록 더 넓게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정말 그 업무 영역에서 오랜 경험을 거쳐서 이렇게 쭉 올라간 경험이 막 뛰어난 그런 지혜로운 리더가 아니라면 제대로 하기 정말 힘듭니다. 직원들의 이야기를 다 반영해서 그거를 잘 녹여서 넓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해서 시너지가 내도록 서로 상호작용을 만들어내는 그 연결을 시켜내는 게 정말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곳곳에서 실패의 그 시그널이 막 생기죠. 그러면 그런 실패의 시그널들이 사실은 보면 전체적으로는 어쩔 수 없는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위에 분들은 앞서 이야기한 대로 어떤 이유에서건 자기 잘못을 이제 밝히지 않으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이제 멀어지는 것이죠. 더 나쁜 이제 리더는 자기 잘못을 계속 옳다고, 옳은 거라고, 어쩔 수 없는 거라고 막 이렇게 끌고 가는 겁니다. 차라리 이게 나와버리면 되는데. 그게 이제 오해업색이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거. 그게 리더가 첫째로 할 일이고요. 두 번째는 합의가 가능한 사람을 채용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채용된 사람을 합의가 가능한 사람으로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죠. 앞서 이야기한 대로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많은 사람들의 모임이 조직인데 이 서로 다른 생각의 이 범위가 굉장히 넓으면 너무너무 힘들죠. 근데 이게 좁혀질수록 합의의 가능성이 되게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국의 그 인류 기업들은 보면 직원 채용하는데 엄청난 시간을 많이 걸립니다. 6개월, 1년에 걸쳐서 그 어떤 레퍼런스라든지 평가도 보고 아는 사람을 어떤 그 소개를 받아서 굉장히 인터뷰도 많이 하고 뭐 인턴을 통해서 뭐 검증도 하면서 그리고 그렇게 어렵게 채용을 했는데 아니다 싶으면 정말 돈을 많이 줘서라도 빨리 내버립니다. 왜냐면 이렇게 벌어지는 것보다 이렇게 좁혀지는 게 훨씬 더 좋거든요. 우리나라 조직도 그건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합의가 가능한 사람으로 소위 말하면 경영 철학이나 경영 방침이 비슷한 사람으로 그건 역으로 말하면 외부의 낙하사 아닌 경영자가 오면 자기 생각으로 끌고 갈 게 아니라 이 조직의 기존에 있는 어떤 그런 철학적인 어떤 그런 쪽에 조직 문화 쪽에 이렇게 잘 연계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포인트죠.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합의가 가능한 조직의 어떤 구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미션일 수도 있고 경영 방침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핵심 가치라는 말도 있을 수도 있죠. 어떤 사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중장기 뭐 로드맵 혹은 마스터 플랜 이런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합의가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내는 말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중장기 로드맵이나 마스터 플랜이라는 것은 장밋빛 청사진을 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경영을 할 때, 내가 사업을 할 때 이러한 어떤 그런 로드맵에 따른 그런 결정을 해주겠다. 그리고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이 로드맵에 따른 투자나 지원이나 이런 걸 하고 사람 배치도 그렇게 하겠다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좋은 회사가 될 것이야가 아니라 내가 투자를 하고 인력 배치를 하고 연수나 교육을 시킬 때 하나의 기준으로서 지켜야 될 약속으로서 그게 제시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통상 그렇게 하지 않죠. 그래서 합의가 가능한, 소통이 가능한 조직의 어떤 프레임을 만드는 것, 그것이 리더가 해야 될 세 번째 역할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입장 차이를 없애야 됩니다. 입장 차이를 없앤다는 이야기는 로봇을 만들어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앞서 제가 잠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인의 입장이 조직의 역할 관점에서 그러니까 이 전환이 되어야 되는 거죠. 나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조직의 역할에 맞게끔 일하는 것.